오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260여 대의 한미 전투기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한반도 상공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이 영상입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나르는 영상이 오늘 따끈따끈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비행기는 통상 한 대로 안 가고 예. 저렇게 네 대처럼 비행을 하는데 저런 걸 편대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근데 현대전에서는 누가 공중을 장악하느냐, 이걸 군사용어로 제공권이라거든요.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전쟁 승패가 걸려 있는데 저렇게 가면 이제 북한 비행기는 우리 쪽 공중으로 못 놓도록 공중 침투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획의 3일, 대전 3일 만에 하늘, 우주를 완전히 우리 한미연합공군이 장악한다. 예. 그렇게 되면 지상에 있는 곳은 이제 그냥 훤히 위에서 하늘에서 보고 그냥 때려 꽂으니까. 근데 이번에 F-22서부터 저런 F-35 이런 거면 현대 지구상에 있는 최정의 최신식 비행기거든요. 예. 그리고 F-22 같은 건 전투기만 성능이 있는 게 아니라 폭격기 성능도 있어서 정확히 표현하면 전폭기거든요. 전폭기. 예, 그래서 저거는 몇 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런 게 24대 되면은 북한 지도부부터 미사일이지 이런 건 완전히 초토화되죠. 예. 그리고 비질런트라는 말이 물 셀 틈 없는 경계라는 뜻이거든요. 아, 물 셀 틈 없는 경계. 네.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지금 연합 공중훈련이 예, 시작됐죠.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예. EA-18G 그라울러라는 전자전기도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거는 북한 방공망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면서 알겠습니다. 함재기와 똑같은 성능도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교수님 좀 짚어봐야 될 무기가 많아서요. 지금 F-35에 대한 설명, 또 그라울러 전자전기, 그러니까 그라울러는 북한의 통신망을 아예 먹통을 시켜버리는 그렇죠. 비행기죠. 그라울러. 근데 이번에는 A-10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김기호 교수님, 이 A-10이 별명이 멧돼지라면서요. 멧돼지. 지금 A-10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거 제가 오산에 근무할 때 제가 많이 있는 그 비행기 제가 봤는데 예. 저 대전차 잡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탱크를 잡는 거군요. 예. 북한 탱크 킬러. 탱크들은 아무리 많아도 A-10만 나타나면 그냥 바로 그냥 고철이 됩니다. 고철. 아, 그런데 이게 전투기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투기들이 강병규 기자, 네. 주유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주유하는 모습.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 이렇게 손을 이런 쭉 식으로. 끌어서 예. 이제 기지에서 이게 주유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분들 이게 어떻게 저렇게 기름을 채우나 연료를 채우나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막강 한미 그런 군사훈련이 진행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기호 교수님? 지금 이 주유하는 모습은 이게 전투기 주유하는 모습을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호수 굵기하고 빠르게 날아가는 거, 주유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네. 전투기는 1초 이게 엄청 분초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 급하게 주유하고 자동으로 탁 되고 정비를 또 빨리 해놓고 예. 이게 모든 면에서 그렇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주유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참고로 주유가 되고 있는 저 전투기는 미군의 F-16 전투기였습니다. 자, 혹시 김 PD F-21 랩터 영상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우는 F-21 랩터가요. 지금 한두 대도 아니고 한반도에 6대나 도착해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 저 랩터가 당분간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네, 8일까지 어제부터 닷새 동안 이제 군사훈련을 하는 건데 아직 언제 복귀된다 결정된 바가 없다. 공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도 당분간 한반도에 머무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걸 두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 옵션의 마지막 단계로 지금 F-22 랩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지 핵 미사일 시설 같은 데를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단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 군사 옵션의 마지막 단계가 좀 실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랩터 한 대의 가격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300억 원이 넘습니다. 오산에서 랩터가 뜨면요. 평양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투기인데요. 김기우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저 F-22 그 구 모델이 F-111, 117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라크 걸프전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가끔 북한 상공을 이렇게 드라이하면 방공망에는 잡히지 않고 아, 소리는 들리니까 어. 김정일이가 한 빵카에 숨어가지고 한 60일 동안 안 나타나는 게 저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저 최신의 F-22 6대가 만약에 평양 상공을 그냥 폭탄을 안으로 날르면은 야. 음속을 돌파할 때 저기 마하 1.5가 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계음을 내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니까 예. 그러니까 숨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랩터 전투기가 6대가 와 있는데 당분간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는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졌고요.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저렇게 미국의 엄청난 전투기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좀 예사롭지 않은 것이 미국에서 주한미군 가족을 이제 본토 미국으로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상원의원이라든지 매티스 국방부 보좌관까지 이렇게 맥메스 국방부 보좌관까지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군사 옵션 5단계 중에 일단 세 번째 단계 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주한 미국인 철수 준비를 하는 게요. 예. 근데 이제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전쟁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한미군 가족들의 그런 소개 작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한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한국 거주 미국인이 20만 명.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주한미군의 그런 가족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 민간인보다는 그런 주한미군의 배우자, 직계 가족, 그리고 국무원 등 사람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피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었죠. 수천 명이 죽더라도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개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떤 한반도에는 뭐 이런 미리 대피령을 시켜놓고 예. 대피를 시켜놓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들,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저 주한미군 가족 철수 얘기는 미국 공화당의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레이엄 의원. 그레이엄 의원. 트럼프 대통령하고요 자주 독대하는 의원이에요. 그런 의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파장이 큰 것인데 노은지 기자. 이 지금 한미연합 공군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스텔스기다 보니까 포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공군력 자체가 워낙 약합니다. 그걸 좀 입증하는 뭐 자료 화면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어떤 네, 영상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모형 비행기입니다. 모형 비행기 들고 이렇게 도보로 비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런 야. 거 저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장난감 들고 이렇게 아이들이 뭐 이렇게 비행기 들고 노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저게 실제로 모의 비행 훈련이라고 해서 본인들은 상당히 조금 이제 주력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거 장난감 같다고 했다가 엄청난 성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실제로 저런 식으로 이제 공군력이 상당히 약하고 핵과 미사일을 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공군력은 좀 전무하다시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공군 훈련에 특히나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예. 저거 보니까 웃음이 나는데 우리 파이로트 조종사들은 네. 실전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뮬레이터에 앉아서 그 속도, 그 감을 느끼면서 그대로 훈련하거든요. 저건 뭐 어린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항공유가 없다 보니까 예.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성능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조종사의 기량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나는데 네. 저렇게 되면 조종사의 기량에서 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런데 보면은 노은지 기자, 북한의 전투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극이라고요. 미극이가 이제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데 그러니까 여성 전투 조종사를 김정은이 굉장히 극찬을 했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네, 그게 네. 2014년인데요. 그 조금향과 임설이라고 해서 그 여성 아우, 두 비행사를 약간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뭐 이제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저기 이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던 뒤에 저 전투기 자체가 미그 15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그 15. 네, 일단은 이제 북한이 50년대에 생산된 소련제 미그기를 좀 많이 들여와서 50년대에 생산됐으면은 아직
뭐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전투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뭐 러시아에서는 미그 41기까지 개발을 할 정도인데 미그 15기, 뭐 19기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게 미그 19기라고 할 정도로 예. 옛날 소련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들여와서 옛날 그 전투기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여성 그러니까 북한의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을 조금 전에 보신 겁니다. 이들이 조선중앙TV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비행기보다 속도가 우선 빠르고 또 속도가 빠르니까 비행사에게 생각할 유유 시간이 적게 차려진단 말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정말이지 인민을 위해서 다 원수님께서 우리도 키우신 거고 우리 정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도 키우신 거기 때문에 네, 김교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북한의 공군력은 우리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방공망도 취약하기 때문에 전투기를 막아낼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 이 훈련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런 영상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군 스텔스 비행기 전투기이기 때문에 떠오른 건데 우리 전투기 같으면 스텔스가 안 돼 있어가지고 북한은 사실은 방공망은 평양과 원산일 땐 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전투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 공군력이 되니까 그리고 저게 미그 15기인데 저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저거보다 더 앞선 버전인 미그 19기도 자주 떨어집니다. 자주 지난번, 떨어지죠. 예. 예.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현재 북한군 부총참모장인 오금철이라고 예. 먼저 공군사령관을 했는데 타락을 하니까 2번 사양했거든요. 병을 핑계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공군사령관 자체가. 어. 지금 이제 공군 및 반항공사령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하여간 저 정도 수준입니다. 예. 저 미국이들이 시청자 여러분 아까 노은지 기자도 설명을 줬지만 1950년대에 주로 생산이 된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F-35 랩터 뭐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일본 해역에서 말이죠. 북한인들이 타고 있던 목선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북한인으로 밝혀진 시신들까지 뭐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까? 어제 아침에 일본 해역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시신 4구가 이제 발견됐는데 시신 4구가 이게 100고라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좀 남았다라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북한인인 거를 이렇게 북한 사람이라는 걸 단정하냐? 그 옷에 보면은 배지를 달게 돼 있잖아요. 예. 김일성 배지가 좀 달려 있다고 그래요. 김일성 배지가 네, 그걸 보고서 아 북한이구나, 북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국적을 확인을 한 건데 네. 사실 이제 이 인근 해역에 얼마 전부터 이제 목선을 타고 북한 사람들이 넘어온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흉흉한 소문처럼 남아 있는데 예. 얼마 전에 무인도에서 북한 선원들이 TV랑 냉장고랑 세탁기처럼 이렇게 살림살이 하는데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훔친다라는 얘기까지 네. 그런 전해지면서 혹은 이 사람들이 공작원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소문까지 돌면서 해당 마을이 정말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김기호 교수님, 일본이 요즘에 비상이 걸렸대요. 그렇죠. 북한 목선이 너무 자주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저렇게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일본 해역에 요즘에 유난히 저렇게 북한 목선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배고파서 먹을 걸 찾아서 그렇게 북한 어민들이 오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이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땅에 있는 지하자원 다 팔아 중국에. 이제 수산자원도 다 중국에 조업권을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중국 어선들이 북한 어선보다 더 현대화돼 있고 쌍끌이 어선까지도 싹 그냥 바닥을 싹 훑어버리니까 네. 북한 어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급은 줄고 이번에 JS 병사 말지만 옥수수 그것도 제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예, 예. 보고실 때 차마 말하기 어렵게 아까 기생충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1960년대 같이 50년 전 그런 생활 실태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거 잡으면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잡으러 일본 근해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선이 워낙 낡고 조그마니까 예. 일본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워낙 이게 0.5톤 미만은 또 미등록이라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된 사람이 현대화된 무기체계로 정비한 일본이 아주 전 근대식 소형화된 걸 못 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거기에 많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목선들이요, 시청자 여러분, 한 연한 한 20km 정도밖에는 갈 수 없는 그런 목선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해역까지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치, 항해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나서는 예, 것이죠. 근데 일본은 공작원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초긴장을 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60일 동안 안 나타나는 게 저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저 최신의 F-22 6대가 만약에 평양 상공을 그냥
폭탄을 안으로 날르면은 야. 음속을 돌파할 때 저기 마하 1.5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계음을 내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니까 예. 그러니까 숨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랩터 전투기가 6대가 와 있는데 당분간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는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졌고요.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저렇게 미국의 엄청난 전투기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좀 예사롭지 않은 것이 미국에서 주한미군 가족을 이제 본토 미국으로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상원의원이라든지 매티스 국방부 보좌관까지 이렇게 맥메스 국방부 보좌관까지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군사 옵션 5단계 중에 일단 세 번째 단계 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주한 미국인 철수 준비를 하는 게요. 예. 근데 이제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전쟁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한미군 가족들의 그런 소개 작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260여 대의 한미 전투기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한반도 상공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이 영상입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나르는 영상이 오늘 따끈따끈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비행기는 통상 한 대로 안 가고 예. 저렇게 네 대처럼 비행을 하는데 저런 걸 편대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근데 현대전에서는 누가 공중을 장악하느냐 이걸 군사용어로 제공권이라거든요.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전쟁 승패가 걸려 있는데 저렇게 가면 이제 북한 비행기는 우리 쪽 공중으로 못 놓도록 공중 침투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획에 3일, 아. 대전 3일 만에 하늘, 우주를 완전히 우리 한미연합공군이 장악한다. 예. 그렇게 되면 지상에 있는 곳은 이제 그냥 훤히 위에서 하늘서 보고 그냥 때려 꽂으니까. 근데 이번에 F-22서부터 저런 F-35 이런 거 하면 현대 지구상에 있는 최정의 최신식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F-22 같은 건 전투기. 있습니까? 이 전투기들이 강병규 기자 네. 주유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주유하는 모습.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런 쭉 식으로. 끌어서 예. 이제 기지에서 이게 주유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분들 이게 어떻게 저렇게 기름을 채우나 연료를 채우나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막강 한미 그런 군사훈련이 진행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규 교수님? 지금 이 주유하는 모습은 이게 전투기 주유하는 모습을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호수 굵기하고 빠르게 날아가는 거, 주유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네. 전투기는 1초 이게 엄청 분초를 다루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 급하게 주유하고 자동으로 탁 되고 정비를 또 빨리 해놓고 예. 이게 모든 면에서 이게 그렇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주유체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참고로 주유가 되고 있는 저 전투기는 미군의 F-16 전투기였습니다. 자, 혹시 김 PD F-21 랩터 영상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우는 F-21 랩터가요. 지금 한두 대도 아니고 한반도에 6대나 도착해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 저 랩터가 당분간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네, 8일까지 어제부터 닷새 동안 이제 군사훈련을 하는 건데 아직 언제 복귀된다 결정된 바가 없다. 공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도 당분간 한반도에 머무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걸 두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 옵션의 마지막 단계로 지금 F-22 랩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지 핵 미사일 시설 같은 데를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단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 군사 옵션의 마지막 단계가 어떤 좀 실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랩터 한 대의 가격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300억 원이 넘습니다. 오산에서 랩터가 뜨면요. 평양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투기인데요. 김기우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저 F-22 그 구 모델이 F-111, 117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라크 걸프전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가끔 북한 상공을 이렇게 드라이하면 방공망에는 잡히지 않고 소리는 들리니까 김정일이가 한 빵카에 숨어가지고만 성능이 아니라 폭격기 성능도 있어서 정확히 표현하면
전폭기거든요. 전폭기. 예, 그 저거는 몇 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런 게 24대 되면은 북한 지도부부터 미사일이지 뭐 이런 건 완전히 초토화 되죠. 예. 그리고 비질런트라는 말이 물 셀 틈 없는 경계라는 뜻이거든요. 아, 물샐 틈 없는 경계. 네.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지금 연합 공중훈련이 예, 실시가 한 가지 더 되고 있죠. 소개하면 예. EA-18G 그라울러라는 전자전기도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북한 방공망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면서 알겠습니다. 함재기와 똑같은 성능도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교수님 좀 짚어봐야 될 무기가 많아서요. 지금 네. F-35에 대한 설명, 또 그라울러 전자전기. 그러니까 그라울러는 북한의 통신망을 아예 먹통을 시켜버리는 그렇죠. 비행기죠. 그라울러. 근데 이번에는 A-10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김기호 교수님, 이 A-10이 별명이 멧돼지라면서요. 멧돼지. 지금 A-10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거 제가 오산에 근무할 때 제가 많이 있는 그 비행기 제가 봤는데 예. 저 대전차 잡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탱크를 잡는 거군요. 예, 예. 북한 탱크 킬러. 탱크들은 아무리 많아도 A-10만 나타나면 그냥 바로 그냥 고철이 됩니다. 고철.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전투기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